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주주님들 이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아직 저평가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. 왜 저평가인지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 되고 무엇보다 이 사파바디 플랫폼에 대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자세한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더 이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파이프라인도 우리가 크게 주목하셔야 된다. 왜 주목해야 될까? 이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이 에이프릴 바이오가 저평가라고 생각되는 이유와 그리고 병용요법에 대한 이 효능도 우리가 함께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거 오늘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에이프릴 바이오 이 같은 경우 이제 이 내용을 좀 제가 이야기를 드리며 이 최근에 기술 이전한 이 APB R3가 내년 상반기에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임상 이상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다. 그만큼 재료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는 향후 이 말손 수령과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주목해야 되는 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APB R3 같은 경우 이제 인터루킨 18 결합 단백질로 이제 이 시장에서는 이 IR18BP 이 단백질을 이 표적으로 저해하는 이 치료제가 없습니다. 그래서 따라서 이 상업화에 성공하게 될 시 최초 신약인 이 퍼스트 인 클래스로 현재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약물 자체가 희귀질환뿐만이 아니라 성장성이 높은 이 넷이라고 있고 넷이가 뭐냐면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 감염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효능도 우리가 크게 주목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이 작년에 이 이슬이라고 네, 유럽 가나케가 열렸거든요. 이 유럽 가나케에서 이 내시 환자를 대상으로 이 APB R3와 GLP-1 이 병용 치료에 대한 이 우수한 치료 효과 가능성도 입증된 만큼 추가적인 이 모멘텀이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게 크게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GLP-1 자체가 현재 좀 크게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. 제가 좀 여기서 TMI를 살짝 도와자면 현재 이 원래 GLP-1이 부작용 이제 기존 당뇨병 치료였는데 이게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까지 퍼졌거든요. 근데 이제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심장 질환,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그리고 파킨슨병까지 적응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보니까 이 GLP-1과 이 R3에 대한 이 병용요법이 크게 주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만큼 이 전망성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무엇보다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가 큰 모멘텀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사파바디 플랫폼에 대한 이 모멘텀이 더 확장됐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 사파바디 플랫폼 같은 경우 CD4L이라고 있습니다. 네, 라고 있는데 이 CD40L이 뭐냐면 이제 T세포나 기타 면역세포에 발현되는 이 단백질로 면역 반응에서 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왜냐 이 B세포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B세포의 이 성숙과 항체 생산을 촉진을 하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면역 반응 기능이 굉장히 강화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파바디 플랫폼 같은 경우 좀 정해진 게 없어요. 적응증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? GLP-1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약물 효과의 반감기가 더욱 증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차세대 항암으로 이제 ADC가 크게 주목이 됐죠. 이 ADC 분야까지 더욱 확장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번 기술 수출로 인해서 이 사파바디 플랫폼을 통해 이 베스트인 클래스에 대한 이 신약으로 진입할 이런 모멘텀이 더욱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사파바디 플랫폼 같은 경우 알티세룸 알부민 이 펩인데요. 이제 알부민 바인더 융합 기술입니다. 이 알부민을 좀 간단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알부민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 혈액이 있잖아요. 우리가 이렇게 몸이 있으면 제가 팔을 그려놓을게요. 혈액을 그려놓을게요. 그럼 여기 혈액이 막 피를 타고 움직이잖아요. 이 사람 혈액 속에 있는 이 수용성 단백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
이제 기본 물질을 구성하는 단백질로 혈관 속에서 다양한 체액이 머물면서 혈관과 조직 사이 이 삼투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성분이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알부민 농도가 적어지면 혈관 밖으로 이 체액이 빠져나가면서 혈액량이 줄어들고 또 혈압이 떨어질 수 있어서 몸에 좀 굉장히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단점들마저 좀 잡아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만큼 모멘텀 자체도 정말 좋고 이 알부민에 대한 이 원천 기술이 바로 이 사파 플랫폼을 통해서 이 SL355와 이 알부민과 결합을 해서 체내에 오래 머물릴 수 있게 하는 이런 효과를 갖고 온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블라인딩을 통해 약물의 반감기를 증가한다라고 우리가 좀 이게 기본 개념이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핵심 포인트가 뭐냐? 약물의 반감기가 크게 개선이 되고 증가한다라는 부분이 핵심이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또한 이 사파바디 플랫폼 중에 SL355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펩과 이 FC 수용체의 결합으로 크게 나뉩니다. SL355 같은 경우 펩 항체의 이제 절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이 펩 같은 경우 FC보다 이 절편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 면역 원성이 낮아지고 그리고 이는 약물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FC 같은 경우 다량 투약하게 될 경우 여기 혈적, 혈전, 색정증 등에 대해서 이제 부작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펩 같은 경우 여기에 있어서 이런 부작용의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모멘텀으로 더욱 큰 역할이 확장될 수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가 다른 이 빅파마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게 굉장히 대단하냐? 면역 원성 가능성 굉장히 낮고 문제성 굉장히 낮고 그리고 단가 원가도 싸요 심지어 그리고 신약 개발에 대한 이 확장성까지 그 말은 이 말은 즉 이제 적응증을 더 확대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더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종양 부위에는 EPR 효과로 인해서 혈관과 이 조직의 밀도가 낮아지고 그리고 혈관 투과성이 이제 증가하는 만큼 항암 치료질에 이 굉장히 종양 부위로 여러 가지 쉽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. 거기뿐만이 아니라 이 방광기마저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알부민 축적을 통해서 항암 약물의 전달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을 하고 또 안전하게 운반을 하면서 이제 종양 부위에 좀 더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게라고 좀 만들어 준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보통 이제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이 방광기가 길게 되면 이제 약물의 농도가 이제 변동이 적어집니다. 혈액 내에 이제 알부민과 결합을 하여서 체내에서 이제 20일에서 최소 최대 25일까지 현재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물도 체내에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이 안정성 자체 또한 두드러진 부분에서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좀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어렵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대부분 다 이 사파바디 플랫폼을 통해서 모멘텀이 확장된 만큼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? 치료 효과가 꾸준하게 일관하게 유지할 수 있고 약물 자체도 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서 안정성 또한 굉장히 뛰어나다.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 계약 금액만 보면 이 APB R3와 이 원에 관한 이 계약 금액만 보면 1조 2천억이 돼요. 이 굉장히 큰 규모인데 현재 시가총액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낮은 수치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무조건 이 시가총액에 맞춰진다라는 부분은 아니고 현재 지속적인 적자 폭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고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시가총액이 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현재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고 추가적으로 임상에 대한 마일스톤 수령과 또 추가적인 이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불러온다면 앞으로의 주가 상승을 있어서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같이 함께 보신다면 현재 이 에이프릴 바이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신다면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적으로 고점은 높아지고 있고 저점은 서서히 낮아지면서 어느 정도 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제가 이제 점상에 대한 이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점상까지는 가지 못하고 현재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이때 당시 금요일 날 주가가 밀린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. 이 밀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속상하다라고 이야기가 보이는데 그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치가 뭉개버리고 이후간의 지지 라인도 뭉개버린 부분에서 현재 이 흐름이 굉장히 좀 좋지 않다라고 해석이 듭니다. 현재 주가도 이렇게 크게 올랐지만 여기에 대한 이 지지 라인 여부 우리가 함께 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매물 라인 아까 밑으로 내려온 거 보이시죠? 현재 이 구간에 있어서 물량을 어느 정도 좀 소화하면서 좀 더 나아가려고 하는 준비 중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현재 우리가 좀 더 중요시 봐야 되는 것은 여기를 꾸준히 잘 지켜주는지, 꾸준히 지켜주면서 주가가 5일선이 타고 올라오는지 여부,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만약에 이 라인을 깬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지지 라인에서 5일선 맞고 지지 라인 나오면서 상승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. 근데 이 구간마저 다 이탈하게 될 경우, 그리고 여기서 크게 물량이 밀리면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오게 될 경우 좀 우리가 이때부터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이 기간에 지속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금일 외국인의 물량도 이탈이 좀 나오고 있는데 현재 개인의 물량이 좀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어느 정도 물량을 휘저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좀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하지만 에이프릴 바이오 이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 이 사파바디 플랫폼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LP-1을 비롯한 여기에 대한 병용요법으로 추가적으로 이 적응증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 자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 번 더 이 핵심만 이야기를 드릴게요. 내용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.